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오늘 증시 얘기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 시장을 좀 흔들었었나 그런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실제로 거래일수는 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전체 주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측면에서는 가장 큰 거는 역시 전쟁이 있었죠. 2월 24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길어야 한 달 정도면 전쟁은 러시아 승리로 끝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여전히 다 틀렸고요. 지금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서유럽, 미국 쪽 많이 극복했다 그러지만 중국이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튼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이 올 한 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가장 큰 건 역시 전쟁 때문에 전후부터 시작됐지만은요, 인플레이션이죠. 엄청난 물가 상승, 휘발유값 상승, 곡물 가격 상승, 가스값 상승.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월 16일 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6월 15일부터 0.75%.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옛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인상을 얘기하는데요. 여튼 빅스텝에 이어서 자이언츠 스텝이 4번 연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여튼 금리 인상이 계속됐고요. 그에 따른 리세션 우려감이 시장을 강타한 것이 시장의 한 측면이 되겠고요. 주시장으로 좀 좁혀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요. 6월 13일 날 우리가 베어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베어마켓이란 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건데 작년에는 70번 이상의 사상치 효과를 계속했지만 올해는 단 한 번 S&P 500이 1월 2일 그리고 다우는 1월 3일 그리고 나스닥은 작년 11월 29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사상치 효과 이거 단 한 번도 기억을 못한 채 1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종목 스타일이나 섹터별로 보면은요.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만 겨우 좀 올랐고요. 나머지는 올라온 것이 없고 거의 잘해봤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보합 정도가 있습니다. 스타일로 보면 압도적으로 가치주가 선방한 것이 올 한 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나 배당주가 됐건 뭐라고 표현하는 간에 방어적 주식인 간에 이런 주식들은 갖고 가셨던 분은 그나마 선방했겠고요. 성장주 위주로 주식을 많이 현재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올 한 해 아주 재미없는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군으로 보면 역시 가장 큰 뉴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느끼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테슬라의 주가 붕괴죠. 3월 4월부터 계속 있었지만은요. 트위터를 공식 인수한 것이 10월 27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 전후부터 마찬가지로 테슬라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함한 전체적인 빅테크라고 대표되던 깡 주식의 위상이 완전히 추락했죠. 2020년 한때는 전체 시장에서 20%를 차지했던 주식 비중이 지금은 11% 내외까지 추락한 것이 올 한 해의 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제히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종목별로 보자면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주식 여러 군데서 이런 뽑지만 올해는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주식이 별로 없겠고요. 올해 주식은 압도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됐겠고요. 그중에서도 옥센트럴 페트로일리움이 압도적인 1위를 보였죠. 120% 올해 연초 대비 올라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의 벅세스웨이가 인수를 주식을 투자를 시작했고요. 50%까지 살 수 있는 권리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매분기 계속해서 지금 이 주식을 사서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10개, 베스트 10 중에 한 2개 정도는 에너지가 아닌 주식도 있었지만 지난 주말까지 우리가 4일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마 탑 10에 최소한 8개, 9개까지는 에너지 주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65% 이상 올라간 것이 탑 10이 되겠는데요. 10개 모두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던 대로 옥시젠탈 페트롤리움이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헤스란 것이 이제 정유부터 휘발유까지 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헤스도 2등을 차지했고요. 마라톤 오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엑슨모빌이 지금 S&P 중에서 상승률 4위를 기록할 정도니까 대단한 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잘 나가는 것만 흔히 방송이나 언론에서 알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저는 꼴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꼴찌에서 탑 10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아는 주식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답답한데요. 제네럴 홀딩스는 이게 상당히 지금 뭐 저평가 대기를 많이 하는데 산업용 인프라한 발전소, 발전기를 이런 것들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73%나 주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 앱이죠.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매치그룹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69%나 떨어져 있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하면 이제 치약 요정들에서 세계 1위에서인데 이것도 여지없이 주가가 7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문제는 테슬라가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5%라서 주말에 이번 주에 여차 잘못하면 탑5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메타그룹이 이제 한때 시가총 S&P 중에서 꼴찌 수준까지 갔다가요. 10월, 11월부터 조금 반등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랑 메타그룹이랑 6, 7위를 다투는 그 수준까지 갔고요. 9위가 이제 반스로 유명한 VFC입니다. VFC도 64%나 떨어지면서 아쉽지만 많이 알려진 기업들도 올해 주가 많이 떨어진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떨어졌던 주식들을 보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그런 주식들인데 자,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일단 올해는 다우지수가 S&P 500은 물론이고 나스닥까지 다 선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일단 올 한 해만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S&P 500 대비요 10%포인트 이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차이가요, S&P 500 대비 상승률이 10% 가까이 되면서 지금 1958년 이후 최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가장 성공한 투자는 역시 S&P 다우지수를 사고 S&P를 파는 롱숏 전략 같은 경우가 가장 쉬운 투자 수익이 됐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의 가장 큰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우지수는 헬스케어가 21%, IT가 19%, 금융주가 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요. S&P 500은 많은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IT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내려왔는데요. 여전히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15%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금융주도 똑같다고 봤을 때 보면 헬스케어와 IT의 1, 2위 차이가 결국 다우와 S&P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섹터별로 차이를 보면 헬스케어 차이가 21%대 S&P는 15.2%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나스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나스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스닥은 압도적으로 기술주 비중이 훨씬 큰 것이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무려 기술주가 49%나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IT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제일 성과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다우지수의 성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은 쉐브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암젠 같은 것들, 그리고 머크, 그리고 트래블러스 그룹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반면에요.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세일즈포스를 비롯해서 IT 쪽, 그리고 디즈니, 그리고 11월 이후 좀 반등 시도했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주가가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까지 이런 다우지수가 S&P 500 내지 나스닥을 계속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 최소한 1분기 정도까지는요. 다우지수가 상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느냐 이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섹터만 보더라도 성장주도 있지만 가치나 어떤 방어적 섹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괜찮지만 2분기 특히 하반기 이후에 시장이 많이 회복하고 리세션 걱정이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좀 인상을 멈추고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장주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는 S&P 500, 나스닥도 가능하겠지만 최근 아무리 빨라도 1분기 정도까지는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좀 사람의 행동이 좀 약간 느린 측면이 있어서 이게 1년 동안 어려운 시장을 겪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방어적 주식을 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성향별로 어떤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ETF라든지요.
네, 방어적이라고 보면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먹거리를 찾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죠. 흔히 해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일부 소재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디펜시브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방어적이다 그래가지고 DEF라는 ETF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헬스케어가 21% 들어가고요. 산업재, IT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개인분들이 지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종목 선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DEF 같은 것들 여러분들 주가 자체도 뭐 $6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종목별 접근보다는 이런 DEF라든가 VTV 같은 가치주의 지향적인 그런 어떤 배당의 지향적인 그런 주식 위주로 여러분들 좀 늘려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윤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